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결석이 좀 있네, 그죠? 웃으면 돼요. 자, 거기 1쪽 보죠, 1쪽. 자, 그, 제일 편의 민법 총칙에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촬영을 합니다. 일단 총칙에 이제, 어서오세요. 자, 거기 이제 제3장의 의사표시 조금 했죠, 그죠? 자, 우리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봅니다. 정상이 아닌 의사표시.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정상. 우리가 이제 107조. 자, 두 번째 108조. 세 번째 109조, 네 번째 110조. 자, 우리가 107조가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같은 말은 한자로 쓰면 비진이 표시. 그러니까 거짓말로 표시하는 거죠. 자, 같은 말이 단독 혼자서 허위 표시. 무효라 그랬죠? 원칙은 유효. 예외적 무효. 예외적으로 무효. 자, 108조는 둘이 짜서 하는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둘이 짰으니까 무효. 다음 109조가 이제 착오죠. 착오는 취소. 110조 사기 강박도 취소죠. 자, 좀 애워달라 그랬어요, 그죠? 진통작사, 유무무치치, 이렇게, 유무치치, 이렇게 해서, 자, 예외적 무효, 언제나 무효, 나중에 배우겠지만,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하면, 이것도 무효가 돼요. 자, 취소한 의사표시하면 무효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진입이 예외적 무효, 언제나 무효,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공통점은, 자, 누구에 대한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게 예외적 무효, 언제나 무효, 취소해서 무효되었다고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효가 되었다, 취소해서 무효라고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 이과 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으니까 많이 출제한다 그랬죠. 공통점이 진통작사 또는 비통작사는 유무치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오늘 또 정리합니다. 이제 비진의 표시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죠. 자, 107조 비진의 표시. 자, 거기 종원 한번 보겠습니다.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를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말하는 사람 표의자가. 자, 우리가 항상 총칙에서는 갑이 표의자, 말하는 사람. 자, 그럼 말을 수령한 사람을 상대방이라 그래요. 상대방.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 표의자, 갑이 상대방이 되겠죠. 표의자, 상대방입니다. 항상 이제 기억할 때 표의자, 상대방. 자, 제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한자로서 뭐라고 그랬죠? 비진의 표시. 혼자 거짓말한다. 단독 허위 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같은 말 비진의를, 거짓말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거야.
거짓말 하라는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말해도 효력이 발생하니까 권리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한자로 쓰면 비진이 거짓말임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았다 한자로 쓰면 뭐라고 그랬죠? 악이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우리 법에서 알았다 그러면 악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과실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악이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천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이거 잘 봐야 돼요. 천항 그러면 제1항을 의미해요. 자, 1항인데 그 두 번째 줄이죠, 그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는 이런 말이에요. 예외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로 하면 선의의 반대말이 뭐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항상 이제 우리가 법에서 선의 악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선의는 한자로 쓰면 착할 선자인데, 착할 선자지만 착한 의사가 아니고 선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지라 그래. 부지. 아니, 자, 부지. 알지 못하는 것. 선의. 이게 일본 말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을 일본에서 뺏겨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와서 그래요. 부지.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쉽게 해서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 우리 법에서는 모르는 것을 더 많이 보호합니다. 선의는 많이 보호가 돼요. 제가 수업할 때 삼각형을 이렇게 씁니다. 선의는 선의의 병 그러면 선의의 제3자 이런 뜻이에요. 선의의 반대말은 이제 악이죠. 악의는 나쁜 뜻이 아니고 악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지 알고 있다. 아는 것이죠. 우리 속세에서는 자, 아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무조건 많이 배우라 그러잖아. 아는 게. 근데 법에서는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줘요. 악의는. 그래서 선의는 보호되는데 악의는 거의 보호가 안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알아서 길하는 거야.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비진이 표시는, 자, 대표적인 내가 이제 갑이, 자, 의사는 없죠? 정의할 의사가 없어요. 자, 의사는 없죠? 의사는 없으니까 비진이라 그래요. 이걸 진이가 없다. 비진이. 정의할 의사는 없는데, 자, 우리가 이 의사 표시하는 동기는 불문한다 그랬어? 따지지 않는다. 뭐 심심해서 하든, 놀리려고 하든, 뭐 꼬시려고 하든,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갑이 이 집을 정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을에게, 자, 이 가옥을 내가 공짜로 주겠다라고 정의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표시는 있지만 진정한 의사는 없죠. 자, 그래도 이제 거짓말 했다는 거죠. 갑이 이 거짓말 알고 하더라도 너 나쁜 놈이니까 유효하다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라. 유효하니까 소유권이 전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좋다. 내가 청약받을게. 그러면 청약계약 성립하면 소유권이 전해줘야 됩니다. 유효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을이 갑이 자 정의의 의사 없이 거짓말로 표시하는 걸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았다면 이 사람 보호 안 해준다는 거야. 알았다면 무효다 이거죠. 알았다면 무효니까 효력 발생 안 한다는 거죠. 또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 그게 과실이라는 거죠.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을 텐데 주의 안 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악이나 과실 이 두 개 중 하나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라는 것은 효력 발생 안 해요. 그럼 결국은 이 유효라는 뜻 속에는 뭐죠? 악의의 반대말인 선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는의 반대말인 엔더가 포함되어 있고, 과실의 반대말인 무과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의 엔더 무과실을 조건으로 거짓말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이제 갑의 진이 없는 걸 몰라야 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유효라는 거죠. 이거의 반대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근데 이제 이게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자, 이게 무효인데, 무효라면 이제 소유권이 날 필요가 없죠. 또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갑이 이제, 자,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다 하죠. 등기. 소유자, 을,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무효 등기잖아. 무효 등기지만, 자, 이 병한테 만약에 팔았다. 이제 병이 이게 선이라면 보호된다는 거죠. 선이. 자, 이 등기가 무효인 몰랐다. 몰랐다면 보호되는 거죠. 반대로 알았다. 병이 알았다면 이 사람 보호 안 되죠? 알았다면 무효. 몰랐다면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는 이게 무효라고 대항 못하고 악의의 병에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항상 선의로 추정이 돼요. 추정된다. 우리 법에서 추정된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이 면제돼. 입증 책임 면제입니다. 입증을 안 해도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면제가 된다. 입증이 면제되니까 나는 선이다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갑이 자 소유권 찾아오려면 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 갑이 병의 이 악의를 입증하면 이 등기 말소에서 소유권 찾아올 수 있어요. 입증 못하면 이제 못 찾아오는 거죠. 근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입증해, 이거? 자기 집사람 마음도 입증 못하는데 어떻게 제3자의 그래서 병은 선의로 이깁니다. 자, 그리고 선의의 병이 또 정한테 팔았다. 이제 질문했죠, 그죠? 정은 전덕자라 그랬죠? 굴러서 취득한. 선의의 다음에 정은 전덕자는 악이라도 보호된다 그랬죠? 악이 선이다 보호가 돼요. 보호된다는 것은 권리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걸 은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은폐물. 자, 선의 병이 이 정을 이렇게 막아준다는 거. 은폐해주니까 이 사람 알았을지라도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을지라도 보호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 선의의 제3자 다음에 정은 악이라도 보호된다. 이걸 은폐물의 법칙이라 그래요. 은폐물의 법칙.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건 107조. 자, 비진이 표시는 자, 진위는 없이 거짓말로 표시만 한 거죠. 혼자 거짓말했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 그래. 단독 허위 표시. 항상 107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자. 자, 외워야 되니까 어차피. 자, 제1항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선의는 추정된다 그래서 무조건 법에서 선의란 말이 나오면 선의는 추정됩니다.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청이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사직이야. 자, 갑이 사직할 의사는 없어요. 사표 쓸 의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도 회사에서 갈구니까 에이 열받아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또 비진위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사직은 유효하죠. 잘렸어요. 그러나 회사가 자, 이 사람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 거짓말로 사직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대개 이제 사직서 사건하고 증여 사건을 많이 출제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제 많이 출제하는 걸 빨리 머리 그려라. 비진위 표시가 나오면 거짓말로 정의한 거, 거짓말로 사표 쓰고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다음 108조 갑니다. 이제 108조는 둘이 짠 거죠. 짜서. 자, 108조가 통정, 둘이 짰다는 거죠. 통정 허위 표시. 통정은 둘이 또 통했다는 겁니다. 우리 간통했다는 게 이거죠. 둘이 짜고 한다는 거죠. 자, 통정 허위 표시. 자, 통정 같은 말 적어보세요. 통정은 같은 말이 통모, 둘이 짰다. 통모, 합의,
양해, 짜고. 자, 이 5글자 중 하나가 나오면 108조입니다. 통정했다, 통모했다, 합의했다, 양해했다, 짜고 했다. 짜고 고스로 치면 무효죠. 자, 통정의 표시. 거기 108조 보세요. 통정한 허위여사표시, 줄여서 통정허위 표시라 그래요. 저희랑 상대방은 통정한 짜고 합의한 허위여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둘이 짰으니까 무효로 하는 거예요. 107조는 안 짜고 갑 혼자 거짓말한 거죠. 근데 108조는 둘이 짜고 둘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2항 천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이건 이제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108조는 거의 매년 나와요. 자, 108조는 대개 재산 숨길 때 많이 사용해. 자, 이겁니다. A가 이제 갑에게 돈을 10억을 빌려줘요. 10억. 그러니까 10 빌려주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돈 빌려주니까 소비대차 계약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을. 그러면 A가 소비대차 채권자, 갑은 소비대차 채무자입니다. 그럼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변제기에 돈을 갚아야죠. 돈을 갚는 걸 변제한다 그러죠. 변제. 자, 변제를 해야 되는데 곧 부도날 것 같아요. 그럼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갑의 재산을 보니까 이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집 한 채. 근데 A가 이제 채권자가 곧 부도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집을 강제 집행하려고 그래. 강제 집행. 자, 경매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이 집 경매 들어가면 저 서울역 지하철 가서 이제 노숙자 생활해야 되잖아요. 대개 통정의 표시는 자, 재산 빼돌릴 때 많이 사용해요. 재산 빼돌릴 때, 재산 숨길 때. 그리고 갑이 이제 을을 찾아갑니다. 이 을이 친구야, 큰일 났다. 나 이제 부도 날 것 같아가지고 이 집을 갖다가 채권자한테 경매를 뺏길 것 같으니까 너 이름으로 살짝 등기 좀 해놓자 라고 둘이 하니까, 둘이 합의, 통모, 짜고 합의, 양해 구해가지고 둘이 거짓말합니다. 갑도 거짓말, 을도 거짓말, 둘 다 같이 하는 거죠. 비진이 표시는 혼자 하는 거야. 갑만 거짓말하는 거야. 을은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럼 가자. 그래, 좋다. 우리 한국은 갑이 매도할 의사는 없어요. 팔고 싶은 의사가 없어. 그런데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죠. 을도 매수할 의사가 없어. 살 의사는 없어요. 없는데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했죠. 둘 다, 이 사람도 비진이 표시, 을도 비진이 표시한 거예요. 비진이 표시하는데 둘 다 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 비진이 표시를 합해서 통정의 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짰다는 거죠. 짜가지고 이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요. 이 매매계약서가 이제 가짜니까 이걸 가장매매라 그래. 짜고 하는 매매. 그래서 허위표시와 허위표시로 가지고 만든 계약을 가장매매라 그래. 만약에 저당권이라면 가장저당권 설정, 임대차라면 가장임대차가 되는 가짜로. 그럼 가짜로 이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무효죠. 이 가장 매매계약서, 이게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란 말이야.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부는 마치 을이 소유자처럼 돼 있죠. 무효로.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갑이 이 돈을 갚았다. 갚으면 이제 이게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서 갑이 소유권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돈 못 갚았다. 그러면 찾아오면 강제집행 나가니까 찾아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이 채권자 보호 절차도 있습니다. 채권자도 어제 보니까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한 이틀 있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 넘어갔다. 이게 뭐야? 이게 짰다. 이걸 입증해야 돼. 이게 통정 허위 표시다. 이 허위 표시를 이제 입증하면 A가 요 허위 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요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가 이 허위 표시를 취소해서 소유권 갑 앞으로 넘어와서 강제 집행한다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 같은 말이 사해 행위 취소권이라고 그래. 사해, 사기 쳐가지고
해치는 행위,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같은 말이에요. 사해행위 취소권.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취소권이란 말은 여기 108조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제3자 A가 갑과 을의 통정의 표시로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돼요. 소송으로. 말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권이에요. 거기 108조에서 가끔 나옵니다. A가 이제 이 재산을 취소시키는 거죠. 자, 거기에 잠깐 가보세요. 저 몇 페이지냐 하면, 채권자 취소권이 6쪽 와보세요. 6페이지. 6쪽. 6페이지 와보세요. 6페이지. 위에서 한 5번, 제3편 채권계약법 밑에 채권은 땡땡, 청구권, 가로 열고, 손해배상 청구권 더하기 해제권 다음에 슬롯이 뒤에 나오죠? 채권자 대입권 뒤에 줄거보세요. 채권자 취소권 이퀄 사해행위 취소권. 요겁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A가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의 권리 중에 한 개가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취소권. 요거는 이제 소송으로 행사해야 돼. 반드시 판결 받아야 됩니다. 판결은 채권자 취소 판결이라 그래요. 그렇게 또 연결되는 겁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민법이 그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채권자 취소하고 나면 갑은 이제 이걸 강제입행 당하잖아.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를 안 당하려면 또, 자, 갑이, 자, 을이 이제 병한테 팔아요. 자, 병한테 팔면 이게 무효지만 누구에 대한 못한다 그랬어요? 선의의 병에게는 무효라고 주장 못해. 그럼 이 사람이 선의라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선의가 되면 A도 취소를 못해요, 이제. 왜? 병의 소유니까. 자, 그래서 이제 채권자 취소를 안 당하려면 빨리 병한테 팔아서 해야 됩니다. 병은 선의입니다, 선의. 만약에 병이 악이라면 안 되죠. 병이 악이라면 보호가 안 돼요. 악이라면 A가 채권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악의는 보호가 안 된다. 선의만 보호돼. 그리고 선의는 아까 추정된다 그랬죠? 선의는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을이 팔아먹으면 사실은 갑의 집을 팔았으니까 을은 만약 5억에 팔았다. 5억은 부당이득이니까 갑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돈은. 왜? 누구 집 팔았으니까? 갑의 집 팔았으니까. 그럼 차후의 문제고, 일단 병은 소유권은 취득해요. 그 병이 또 팔았다. 정한테. 아까 했죠? 무슨 물의 법칙? 은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전덕자는 악이라도 보호된다. 전부 똑같아요. 107, 108, 109, 110에서 선의의 제3자이고 정은 악이라 보호돼. 그래서 이걸 재산 숨기는 방법이야. 자, 갑이 친구랑 짜고 제3자 세워가지고 얘는 정은 갑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라도 상관이 없어요. 악이라도 보호되니까. 이렇게 재산 숨기는 방법입니다. 항상 요 선이 들어가요. 만약에 또 조금 어렵게 가면 병이 악이란 보호 안 되죠. 악이란 보호 안 되니까 병이 다시 정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때는 정이 선의일 때는 보호돼. 이때는 선의일 때는 보호됩니다. 얘는 악이니까. 이쪽이 선이라면 악이라도 보호되지만, 이게 악이라면 이제 보호 안 되니까 정이 선의일 때만 선의의 제3자로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통정의필 매년 출제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A와 갑 사이의 관계. 그러면 A는 나오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다.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갑이 소유자다. 그래서 이 등기를 말소하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오면 얘한테 당하니까 돈을 갚아야 찾아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을과 병 사이의 관계는 선이라면 병이 소유자, 악이라면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해요. 또 병과 정 사이는 이 사람은 선이라면 정은 악이라도 보호되고 악이라면 선이만 보호된다. 뭐 이렇게 출제해야 돼요. 항상 채권은 두
둘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08점 매년 출제. 조심할 게 비진이 표시는 조심해야 돼요. 갑 혼자 이제 거짓말하는 거야. 갑 혼자 거짓말하니까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얘가 거짓말은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조금 이 사람이 좀 잘못했죠. 알았거나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이때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이쪽은 짜지는 않았죠. 어떻게 알았거나 알았을 때 이쪽은 짰으니까 얘가 거짓말을 알고 둘이 짰으니까 짜고 고스톱하니까 언제나 무효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좀 조심하고요. 그럼 107조하고 108조는 자 거짓말인 걸 갑이 거짓말하는 걸 을이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자 짜고 알고 있다 108조 안 짰다 107조입니다. 다음 109조 이제 착오로 갑니다. 착오는 모르는 거예요. 자 107조 비진의 표시와 108조 통정의 표시는 자 알고 있는 거고 갑이 자 착오 갑니다. 착오 모르는 거. 착오 우리 쉽게 착각 생각하면 돼. 착각 우리 누구나 다 사람 착각하죠, 그죠? 우리 착각이라 착각. 이건 이제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그래요. 자, 착오는 자 의사가 진정한 의사와 자 표시가 불일치해요. 이걸 갑이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 아까 알고 있는 것은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모르고 있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죠. 자, 모르고 있다. 착오는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자, 진위를 결정했어요. 1억에 팔겠다. 근데 표시를 하다가 뭐 편지를 보내서 잘못 적어가지고 자, 1,000만 원에 뭐 이렇게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표시한 거예요. 1,000만 원. 이 사람은 이게 불일치를 갑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오예요. 누구나 다 착오를 많이 해요. 누구나 다 착오를 많이 하니까 착오에도 원칙은 유효입니다. 착오는 원칙은 유효인데 자 우리 여기서 좀 기억할게. 자 우리 이제 유효 원칙은 유효. 유효의 반대말이 무효죠, 그죠? 유효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유효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자, 유효의 반대 무효는 효력이 없다.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한다 이거죠. 권리 의무 발생 안 한다. 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취소야. 자, 취소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 취소는.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이때는 유효입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 이걸 일응 유효라고. 일단은 유효다. 일응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취소하기 전. 근데 취소한 후. 자, 갑이 을에게 전에 취소한다는 취소 후에는 이때는 소급청으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소급적 무효. 이게 취소입니다.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응 유효. 취소한다는 의사표시한 후에는 소급적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는 유효와 무효의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는요, 이 자기의 의사표시가 갑이 을과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이 자기한테 불리할 때 취소하는 거예요. 불리하면 취소해가지고 무효화 시키는 거죠. 불리하면. 거꾸로 계약이 유리하면 취소를 안 하죠. 취소를 하지 않고 나중에 나와 취소의 반대말이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추인은 확실하게 유효로 만드는 거. 이걸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게 추인입니다. 선택을 하면 돼요. 취소권자는. 자, 계약이 불리하면 취소하고 유리하면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는 취소권자한테 유리한 거야. 자, 그러면 취소는 바로 외우죠. 취소는 3개밖에 없어요. 자, 취소 사유는 3개. 자, 이건 외워버려야 돼. 취소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취소 사유 또는 취소 원인이라 그래.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일단 제한 능력자. 제한, 뒤에 적혀있는 게 있는데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그 이쪽에 제5장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서, 자, 1번 무효는 땡땡. 처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아예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는 게 무효입니다. 그 다음 2번 취소는 땡땡. 일단은 이런 같은 말이에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거죠. 취소 후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 소급적 무효입니다. 오늘 취소하면 오늘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게 취소야. 뭐 취소사유고 세 개 나오죠. 취소사유는 1. 제한 능력자. 자, 미는 미성년자를 줄이 말이야. 제한 능력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제한 능력자 3명. 자,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예요. 19세 미만자. 19살 미만자. 미만 조심해야 돼. 19세 미만이니까 같은 말은 18세 이하자죠. 야, 18세까지가 미성년자. 19부터는 성년자야.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자 법률행위 하면 취소입니다. 다음에 거기 자 피한정후견이라고 그래. 피한정후견. 한자가 피한정후견을 줄임말이야. 피한정후견인. 이게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 그랬어요. 이제 법 이름이 바뀌다.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 그랬어. 정신능력이 약간 덜 떨어지는 거죠. 깜빡하는 사람들. 정신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옛날에는 금치산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금치산자. 정신능력이 엄청 부족한 사람. 약간 쉽게 해서 우리 약간 또라이 그러면 피한정후견. 엄청 또라이 같으면 피성년후견입니다. 우리 따라서 미한성 이렇게 옵니다. 미성년자의 미, 피한정후견의 한, 피성년의 성. 미한성은 정신능력이 좀 낮은 사람들이니까 혼자 계약하면 취소입니다. 우리가 피한정후견이 나고 피성년후견 이거는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 돼. 그래서 피자가 붙은 거야. 한정후견 선고받은 사람, 성년후견 선고받은 사람.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형광등에 이제 우리가 마태행 할 때 그죠? 정신능력이 깜빡 요 정도 되면 피한정후견 선고 나옵니다. 그냥 깜빡 한다 그러면 피성년후견 선고 나와요. 정신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 이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아예 정신능력이 없는 사람, 이건 의사무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의사무능력, 이건 무효입니다. 의사무능력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의사무능력자가 의사표시한 무효예요. 의사무능력자는 뭐 우리 법 조문은 없어. 한 중학생 정도까지 12, 3세 정도는 의사무능력자입니다. 중학생이 계약했다 무효입니다. 초등학생 이런 사람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80이 돼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의사무능력이 가능해요. 무효입니다. 정신능력이 한 12, 3세 정도 능력되면 의사무능력자 무효고.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 그러면 세 사람이야.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혼자서 계약을 못해요. 법정 대리인이 동의받아야 돼. 미한성. 그리고 차고. 두 번째는 차고. 지금 배우고 있어. 차고. 세 번째가 사기 강박입니다. 자, 취소사유는 세 가지밖에 없다. 제한능력자 3명, 미한성, 차고, 사기강박. 요 세 가지는 취소사유야. 나머지는 다 무효 아니면 유효입니다. 자, 다시 앞에 돌아오세요. 차고로 옵니다. 109조
오죠. 옵니다. 착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언더라인 되어 있죠. 그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착오를 하니까 착오는 원칙은 취소 못하고 중요 부분의 착오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 부분이냐, 이게 포인트야. 나중에 이제 판례 보면서 판례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또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를 못해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중과실이 뭐냐가 또 포인트고.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 즉 중요분의 착오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럼 착오에서 중요분의 대표적인 예보죠. 자주 나오는 거. 자,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착오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했는데 중요분의 착오를 합니다. 자, 중요분이라는 걸 갑이 입증해야 돼. 취소권자. 취소하려면 내가 중요분의 착오를 입증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자,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어요. 농지를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농지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천부지더라 이거. 이게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우리 중요분은 경제적 불이익이 큰 겁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큰 거. 경제적 불이익이 큰 착오가 중요분의 착오라 그래요. 자, 농지는 평당 100만원으로 샀는데 매수했어요. 100만원. 근데 알고 보니까 하천부지야. 하천부지는 평당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엄청 경제적 불이익이 크죠. 이런 게 이제 중요분의 착오.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나중에 청량해 보니까 10,000원짜리 하천부지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그럼 갑이 이제 중요분의 착오를 입증해서 취소합니다. 착오. 근데 상대방이, 자, 그래, 너가 중요분의 착오는 맞다. 그러나 너에게 이게 조심해야 돼. 두 번째, 갑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갑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해. 갑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중과실은 을이 입증해야 돼. 을이 갑의 중과실을 입증했다면 아무리 중요분의 착오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특히 이제 중과실은 상대방 을이 입증한다. 워낙 많이 됩니다. 중과실은 을이 입증해. 자, 이것도 중과실의 개념 갑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게 이제 과실이 있고요. 과실 한 50% 잘못한 거 쉽게 얘기해서 50% 잘못했다. 중과실은 한 80% 자, 무거운 과실이란 뜻이야. 중과실 한 80% 잘못했다. 100% 잘못했기 고의죠. 고의. 자, 악이 100%죠. 자, 과실보다 높고 고의보다 낮은 게 중과실. 쉽게 해서 현저한 부주의라 그래. 자, 과실은 그냥 부주의, 주의하지 않은 거죠. 중과실은 현저한 부주의죠. 현저한 부주의. 현저한 부주의. 자, 중과실 판례 한 3가지 있는데, 자, 한 2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중과실. 중과실 판례, 자, 자주 나오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땅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야 돼요. 왜? 공인중개사가 이제 전문가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조심해야 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한 경우, 개인적 거래, 개인적 거래했는데 거래가 잘못됐다. 이거는 중과실이니까 취소를 못합니다. 우리 대법관들도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 거래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나중에 거래가 잘못되면 취소 못해요. 근데 중개사를 통해서 샀다. 그러면 취소합니다. 왜? 중개사를 통하면 중과실이 아니니까. 요 판례. 그러니까 두 번째 판례가
두 번째 판례가, 자, 우리, 자, 땅 사가지고 토지 위에, 자, 이 땅, 토지 위에 공장을 건립해, 공장. 토지 위에다가 공장을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할관청, 시청에 가서 문의해야 돼. 공장 허가 나온지 문의를 하지 않았다. 이 중과실입니다. 토지 위에 공장 건축 여부에 허가 나는지 안 물어보고 샀다. 중과실입니다. 나중에 취소 못해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중과실 판례.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다. 그럼 중과실 있어서 나중에 취소 못해요. 자, 두 번째,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시청에 문의해 봐야 돼. 시청에 문의하지 않고 덜컥 샀더니 공장 허가 안 나오더라. 중과실로 취소 못합니다. 쫄딱 망했죠. 대표적인 중과실 판례고요. 다음 중요분의 차고 대표적인 판례가 농지 판례입니다.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하천부지다. 가장 출제 많이 하는 중요분의 차고 중과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에 있는 무슨 부분? 중요분에 차고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분일지라도 표의자 갑에게 무슨 차고? 중대한 과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줄이면 중과실이 있는 때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요거 어떻게 살짝 빼느냐 하면 중자를 살짝 빼요. 중자 빼고 이거란 말이야. 이 과실은 경과실을 줄인 말이야. 경과실. 이 과실, 요건 취소할 수 있어요. 중대한 과실은 취소 못하니까 반대로 가벼운 그냥 과실이 있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또는 과실 같은 말, 경과실 같은 말이죠. 경과실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차고는 포인트가 중자가 두 개 들어갑니다. 중요분에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분일지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요. 중과실이 반대 그냥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중과실 판례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다. 중과실로 취소 못해요. 두 번째, 토지 위에 공장 건설 여부를, 건축 여부를 관할관청인 시청에 알아보지 않고 샀다. 중과실이니까 취소 못해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중요분의 타고다. 중과실이 없다. 그러면 취소해요. 자, 보죠. 자, 갑이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천부지더라. 이걸 이제 갑이 입증해서 취소합니다. 자, 1월 1일 날 계약했는데, 자, 만약에 1억을 돈을 넘겼죠? 아, 돈을 1억 줬어요. 넘기고, 자, 근데 땅은 소유권 넘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천부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분의 착오로 취소합니다. 중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2월 1일 날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했어요. 취소하면 이제 1월 1일로 돌아와서 소급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1월 1일 돌아와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미 준 것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부당이득으로 서로 반환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무조건 무효나 취소가 나오면 나중에, 자, 취소 후에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소급적 무효니까 이미 받은 걸 돌려주는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래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소급적 무효가 됐어요. 소급적 무효. 그러면 선의의 병에게는 취소했다고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추정된다 그랬죠?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다. 은폐물의 법칙 똑같습니다. 107, 108, 109, 110은 107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 108은 언제나 무효. 그 다음 109는 중요분의 착오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뭐 정액이 넘어갔다. 그러면 은폐물의 법칙 똑같아요. 자, 잘 기억합니다. 자, 107조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갑 혼자서 거짓말했죠? 단독 허위 표시.
혼자 거짓말한 거야. 갑 혼자. 을은 거짓말 안 했어요. 그래서 원칙은 유용. 예외적으로 을이 갑의 거짓말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 예외적으로 무용. 자, 통계에 보시면 갑도 거짓말했고 을도 거짓말, 둘 다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통계에. 그러니까 가장매매는 무효죠. 언제는 무효? 둘이 짜고 알았어요. 짜고. 그 다음 착오는 조심해야 돼. 착오는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이쪽은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있다. 이쪽은 알고 있는 거죠. 혼자 알고 있다. 둘 다 알고 있다. 이거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착오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분의 착오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만약에 취소했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110조는 조금 달라요. 사기하고 강박. 이건 조금 쉬었다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